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염사씨, 냥이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비 피해가 심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비 피해 당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오늘 냥이님 배경화면이 네, 기수인가요? 네, 기스예요. 운전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동네에서 저렇게 한 줄로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찍었어요. 참 그 신기해요. 그 어떻게 알고 언제나 한 줄로 나란히 걷거든요. 예. 날아갈 그리고 때도 대오를 형성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본능에 다 있나 봐요, 본능에.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막 쭉 가면 이렇게 뒤처지는 거위들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또 항상 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음. 저기 거위들끼리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어요. 블루투스. 아, 역시 우리 동물계라 지금 남 소통이 지금 그럼. 굉장히 날카롭네. 지적하시는 것들이. 가끔은 저런 기스들이 미국에 이제 도로 같은데 이렇게 어디든 다니면 차들이 갑자기 서가지고 왜 안 가? 로 보면 쟤네들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생명이라 좀 보호해주고 싶기도 한데 참 어떨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한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죠. 아까 한국의 비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은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근데 보면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죽은 그런 너무 억울한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윤 대통령과 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그렇게 나오는 태도를 이렇게 보이고 또 어쨌든 이런 인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자연재해를 자꾸만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작년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나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되고 났을 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음, 그리고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자꾸만 이렇게 그냥 상한 탓만으로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 아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그냥 적당히 시끄럽다가 그냥 넘어가겠지. 그냥 그런 생각인 거죠. 예, 저는 음, 그 산사태 보고 나서 그다음에 지하차도에 물이 잠기는데 17대인가 19대가 잠겨 있다. 그 얘기 때부터 이거 자꾸 똑같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세월호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아마 맞죠. 네. 한국 국민들 다 생각했을 거예요. 지하철도에 물이 잠겼어. 아직은 살아있을 수 있는데 하면서 자꾸 세월호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못 네.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도 눈이 띄어지질 않고 이 미국에서 그 소식을 계속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그 구해내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음, 이게, 야,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나 하는데 참 한탄스러웠어요. 한탄. 예. 예. 그 문제점이 예상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그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고, 통행 차량을 막아야 되고, 이런 그 사인들이 많이 있었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무도, 특히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문제 없겠지라고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음, 당할까라고 그냥 가는 건데 적어도 그런 거는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음, 국민들이 를 믿고 어떤 시스템을 믿고 그냥 이렇게 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지금 수없이 듣는데 끔찍한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정말. 음.
법이 없는 게 아니래요. 법도 다 있고 그런 대응 매뉴얼도 다 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그런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굳이 안 지켜도 대통령이 뭐 내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가서 자기가 일찍 와봤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전라도하고 또 이렇게 충청도 뭐 또 경상도 쪽에 그 대피된 사람들이 이런 체육관이나 그런 데에서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국민의힘 쪽에 국회의원들이 있는 데는 그냥 옛날에 제 기억에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이렇게 제가 살던 동네도 물난리가 나서 동네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네.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바닥에다 그냥 뭐 깔아놓고 그냥 거기 누워 있고 뭐 어렸으니까 그때는 재미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미 작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부터 이런 재난 사고가 나면 여럿이 있는 공간이라도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텐트라든가 그런 걸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제공이 돼서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요즘 글램핑이라는 걸 많이 가는데 그런 분위기를 사람들이 느끼겠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음, 슬프고 지금 재난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돈 음, 아끼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대체 세금 음. 걷어서 어디에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뭘 얻어 쓰겠죠. 얻어 쓰기는 쓰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 복지,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뭐 쓰는 그런 거보다는 해 처먹는 데만 원래 그 그러니까요. 발달된 사람들이, 왜냐면 어떤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의 그쪽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뭔가 어떤 좋은 뜻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이 좋은 가정, 부잣집에서 좀 더 남보다 더 앞서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좋은 계급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이거 내 네, 그럼, 편견인가?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갖고 자기 것을 취하고 거기에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대대로 그렇게 살아온 가문 집안 사람들이거든, 대부분이. 뭐 거기서도 맞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 집안 자손이라 모든 음. 신경이 더 갖고 더 올라가는 데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복지 문제를. 저는 뭐 이번 지하차도 이 스몰된 그거 사건을 보고서 그 예전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서울에다가 시민들한테 그 재난 문자를 보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거 그런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용하는 것에는 굉장히 준비된 것처럼 막 준비를 뭐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지하차도에 수몰된 분들이 지금 한 열 너댓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누구 잘못이냐?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충북도지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 그 어떤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도로를 그 터널을 뭐 책임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야 이거는 무슨 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러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뭐 이거 정부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야 물이 차오르는데 이거 대피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문자 한 통이라도 금방 넣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고 그 좀 안타까운 것이 그 버스가 거기서 한 대가 수몰이 됐는데 원래 그 지하차도로 가는 경로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대요. 근데 시에서 야 여기 지하차도로 가세요. 물 차니까 뭐 비 오니까 일로 가세요. 이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그냥 주먹국으로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염수 방류해서 국민들한테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는 걸 진행하고 있는 정부인데 뭘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지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자. 그냥 저렇게 있다가 저좀 뭐 가능한 한 빨리 그냥 감옥에 보내드리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같아요. 뭐 이번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 6%포인트 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수해 전에 조사한 여론이라고 하는데 그 전임에도 불구하고 뭐 6%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구나. 아, 보통 이제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태반인이라 이제야 이제 국민들이 좀 피부로 뭔가를 좀 느끼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그 김건희가 그 라투아니아인가요? 어디 가가지고 명품관을 한 5군데를 갔대요. 그 이번에 수해 네, 나고 리투아니아. 그때 민주당과 이제 기자들이 국민들 지금 수몰돼 가지고서 지금 비에 좀 산사태나고 지금 난리 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물건 안 사고 뭐 그냥 구경만 했어.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저는 하나 딱 꼬집고 싶은 게 이 언론사들도 분명히 거기 동행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리고 뭐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우물쭈물 그래요. 모른다는 식으로. 또 알고 봤더니 경호하는 사람만 16명이 갔는데 명품관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잘 모르고 뭘 샀는지 안 영수증이 샀는지도 간 거는 모르고. 확실하잖아요. 네. 왜냐면 리투아니아 그 명품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네 딴에는 광고를 하려고 홍보를 하려고 기사를 아마 제공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으니까 뭐 계획이 없었는데 그쪽에서 호객행위를 해서 갔다. 사실은 그게 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명품 그렇죠. 매장에서 호객행위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호객행위를 하면 그렇게 쉽게 16명이나 있는 그 경호원들을 해집고 가가지고 그 대통령 영부인한테 얘기를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호원들이 그렇게 허접할까요? 말도 안 음, 되죠. 그러니까 그 변명이 사실은 더 문제를 많이 더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또 뭐 가는 길인데 뭐 패션의 거의 셀레브리티 수준인 영부인한테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국회의원이 변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는 길에 들렸다?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행사하는 곳에랑 완전히 다른 데였어요. 그러니까, 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쪽 나라의 그 명품 매장 직원이든 뭐 사장이든 누구든, 자기는 홍보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 대통령실에서. 그리고요, 네. 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과거의 직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게이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음, 직업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저 그거 보고 야, 이제는 국제적인 망신을 이렇게 대놓고 당하고 다니는구나. 어떻게 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부인이 저렇게 기생소리, 계획시아가 기생이잖아요. 네. 제가 김건희 여사를 너무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외국에 가서 이렇게 한마디로 바보 소리 듣고 무시당하는 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뭐 그것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못 듣게 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그 뭐 간신배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우리 저 미우새하고 또 그 김건희 가방하고 또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 할리케이 김현전 대표 그 에코백 해외 순방 때 들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미우새에서 서너 번이나 했는데 참 뭐 그래도 생각이 아무튼 뭐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적인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이 정부가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아니, 김건희 여사 가서 뭐 좀 샀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아니, 국민들 지금 비 피해 있는데 그걸 잘 파악을 못하고 가서 샀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딱 전공법으로 나가면 좀 좋을 텐데,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비난받고 그냥 가면 됩니다. 자기 갈 길을. 그렇게 가면 되는데 꼭 그냥 뭐, 아유, 난 뭐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에 5군데나 갔는데 그걸 뭐 기억이 안 나고 뭐 잘 알아봐야 되고 맨날 이런 식으로 그 언론을 호도하는 것 자체가 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명품 그 매장 들린 거,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할 때마다 그 하는 변명이 아예 변명이 없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음. 변명하면서 그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네. 천박함과 네, 그 무능함과 이런 것들이 다 변명하면서 다 드러나. 솔직히 내가 볼 네, 때는. 맞습니다. 그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그 비호하는 그런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전에 김건희가 어디 가가지고서 무슨 뭐 다른 나라 가서 뭐 고아원 가서 병원 가서 막 애들 끌어안고 사진 찍고 그 영부인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외교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요. 지금 보면은 다 그 천공이란 사람,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천공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조용한 내조가 아닌 적극적인 내조를 해야 된다라고 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제가 이제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겠지만 그래도 뭐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그런 외모도 뛰어난 그런 이 김건희 여사가 앞에 나가서서 세계적으로 그 패션도 이끌어가고 그 관심을 받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BTS 관련돼서도 얘기한 거 저 오늘 그거 보고 너무 열받았거든요. 무슨 저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제가 BTS 아미예요. 오랫동안 아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이 인간이 한마디로, 이 천공이란 사람이 이제는 감히 자기가 뭔데, BTS를 입에 담아?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이 어, 사람이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에서 이제 강연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했던 말이 뭐냐면, 시작은 되게 좋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방탄소년단이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격려와 응원 말씀 막 부탁드린다고 얘기하면서, 뭐, 방탄소년단은 다 우리의 자식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심하냐? 그러면서, 아미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세계가 알아주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무심하냐고 안 알아주냐면서 이제 가입을 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방탄소년단이 지금 군대에 가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진이 음, 갔고 그다음에 어 제이홉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RM이 가려고 준비 중이고 제가 아미다 보니까 이제 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단체로 그룹으로 하는 활동은 전면 중단을 했고 개개인적으로 사실은 활동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판단 존중하고 개개인들이 그동안 오히려 그룹으로 세우지 못한 너무나 엄청난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각자가 활약을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아미 입장에서는 되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룹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활동을 해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군대를 음, 가버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빛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뒤에서 이 방탄소년단을 조정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취임식에 방탄소년단 불러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예, 예. 진짜 가는 건 아닌가 막 그런데 다행히 안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 천공의 그 말을 이제 자기 딴에는 듣고 했겠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천공이 뭔가가 얘기만 하면
이 사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그 일을 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국정농단이거든요. 이 계산은 사람 빠른 것 같네. 계산은 빨라. 왜냐면 지가 볼 때는 그 방탄소년단이 막 같이 막 엄청난 인기를 얻을 때가 문재인 대통령 때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맞아요. 아주 잘 죽이 맞고 서로 정권에도 그냥 막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금 군대 가버리고 뭐 약간 그렇게 되니까 손해나는 느낌 그거구만.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음,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펼치는구나. 천공이가. 예. 음, 계산은 그러니까 잘하네. BTS 계산은. 예.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아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BTS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형 그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그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나 무시하지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또 그 어린 아이들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한국에도 아미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떤 BTS를 악용을 하거나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 작년에 그 부산에서 그 공연이 있었었거든요. BTS가 부산 그때 엑스포 그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하는 그 엑스포가 있었는데 그 전에 그 천공이 10만 명 앞에서 BTS가 공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꼭 10만 명 채우려고 무리하게 막 진행을 하고, 뭐, 그래서 장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리 그 상황을 알고, 그래서 다행히 막아서 이제 잘 진행이 됐는데 8만 명 정도 참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공연에. 도대체 천공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 말을 듣고 행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이제 최근에 그 능력 시험이요. 앞으로 수능이 없어질 거다. 그 얘기 대해서 아, 난리 예, 났었잖아요. 네네. 그거 2018년에 이 사람이 발언했던 건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정말 네. 기가 막혔던 게 교육부 장관이 자기가 전문가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워야 할 게 많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어이없다고 생각됐고,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노동자 퇴치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실업급여를 뭐 저기 줄이거나 없앤다? 그럼 노동조합 탄압하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했잖아요. 네. 일부러 막 2시간이나 늦게 가서 뭐 늦어서 못 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의심했던 게 일부러 거기 조문 안 가려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천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장례식 같은 데 가면 탁한 기운이 있어서 그런 데를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러고 또 이태원 참사 났을 때요. 12구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진짜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 그때 참사는 엄청난 기회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희생을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아이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음, 조문을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해서 6일 동안 내내 조문 갔잖아요. 우리 다들 웃겼잖아요. 그 네네. 영정사진 하나 없는 그 가서 조문 매일 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고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이제 나서서 그렇게 활동하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천공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음, 이런 게 진짜 큰 문제예요. 뭐 지금 찾아보면 너무 엄청나게 더 많아서 뭐 다 얘기를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정도로 많아요. 예, 해외에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나쁜 일이 더 나쁜 일로 이렇게 계속 덮여가지고 머릿속에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워낙 많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천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꾸, 현실로 나오니까 사람들과 국민들이
야, 이거 왜 천궁한테 조종당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양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학 능력 시험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점점 쉬워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천궁이 하고 나서 윤석열의 입에서 또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고, 근데 왜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면 천궁 이야기만 나오면 왜 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좀 의심을 더 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방탄소년단 든든한 아미들이 있는데 이렇게 천공이라는 무속인이 뭐 좀 그래 날뛴다고 뭔가 되리라, 뭐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좀 주제 넘는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또 이런 문화계나 스포츠계나 유명인들이 이제 정치에 이렇게 무슨 뭐 악수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군사 문화 때잖아요. 그거를 예? 예. 그러니까 민주정부에서는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가잖아요. 그냥 축하 정도나 하고 그러지. 서로 관계가 그냥 예우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정도로 해야지, 굳이 그런 유명한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을 뭐 정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군사 정권적인 생각의 발로죠. 뭐 그게 나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구시대적인 제가 볼 그런 때는 군사 정권보다도 더 후퇴돼 있는 것 같아요. 음, 한마디로 진짜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의 점괘를 봐주는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 점괘가 뭐 좀 그런 것에 좀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좀 조종당하는 모양새보다는 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그런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사유 씨, 미국의 지금 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예, 지금 한국의 물난리도 또 캐나다의 산불도 지금 이 엄청난 연일 기록을 깨트리는 이 고온도 다 기후 변화에 기인한 거라고 이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뭐 반복해서 또 침투기 가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도대체 심각하면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만 간단하게 짚으려고요. 네. 자, 지금 그 플로리다의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의 물. 지금 거기 기후 온난화 때문에 뭐 마이애미 이런 데는 좀 바람이 조금만 더 불고 뭐 비가 많이 와도 그냥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수기 틀고 막 물 빼내느라고 정신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예, 그런데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엘니뇨하고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 두 개가 겹쳐버린 거예요, 올해. 이런 현상이 지금.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더 심한 이 영향이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루핀 튜너, 그 참치 때 같은 경우도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뭐 제대로 알을 낳고 뭐 이런 걸로 하질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온도, 바닷물의 온도라는 것이 지금부터는 물론 뭐 화씨로 얘기합니다. 파렌하이트. 근데 지금 평균보다 5도나 더 올랐대요. 5도 F나. 근데 보통 0.1도 바닷물 온도가 올랐다, 0.25도 F 바닷물 올랐다 이러면 이거 기록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보통. 지금 올해는 5도 F가 오른 거예요. 5도 F가. 그리고 이거를 보통 때 같으면은 바닷물이 5도 F 오를 때 몇 년이 걸리냐면은 25만 년이 걸려야 된대요, 보통. 근데 지금 1, 2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 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뭐 기후협약 거기에서 뭐 지구 전체 뭐 온도를 1.5도씨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올라가면 우린 죽음이다, 그래서 무슨 뭐 산소 총량제 막 이런 거 하고 막 하잖아요. 네. 무색하죠 지금. 물론 이거는 바닷물의 온도고 그거는 이제 대기의 온도긴 한데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온도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1.5도씨 대기가 오르면 지구는 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닷물 온도는 5도 F가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조금 비교가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 네. 그리고 무슨 30년 만에 최고치 뭐 이게 아니에요. 사상 최고치예요. 그냥 사상 최고치. 온도 올라가는 게.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거기가 이제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128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아리조나 아시죠? 우리 태바님이 지금 한국에 계신데 아리조나가 110도 F를 넘는 날이 지금 19일째, 오늘 합치면 20일째네요. 20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1974년 이래로 최장기 기록이래요. 최장 기록.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막 깨지고 있어요. 기록들 다 사상 초유의 더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바닷물의 온도가 오르니까 뭐 참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어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너무나 뜨거우니까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98도까지 오른다는데. 98도 바닷물 온도가. 그럼 뭐 사람 몸의 온도고 이거는 무슨 미나님이 그 페이스북에 한 거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거 사우나 들어왔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거라고 우스개 비슷하게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특히 이 바닷물 쪽에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산호잖아요. 코럴, 그렇죠. 리프. 이 산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어류들이 이 산호대 거기에서부터 의존해가지고 많이 살고 그러잖아요. 식물이든 바다 식물이든 바다 동물이든. 근데 이게 이미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고 하면서 또 병도 걸리고 해서 거의 80% 이상이 지금 막 죽고 없어지고 지금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닷물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이게 결정타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양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산호초대가 없어져 버리면은 바닷물 속에 생태계 교란이 엄청나게 더 크게 오고 산호초대가 잘 발달이 돼야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그 폭풍이 올 때 적어도 물이 좀 덜 지상으로 올 수 있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방파제 역할을.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이 심각성을 이렇게 수치로 좀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뭐, 작년도, 재작년에도 계속 떠들던 그 기후온난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 산불도 보세요. 어제도 내가 퇴근하면서 우리 노을을 봤거든요. 근데 해가 상당히 높이 떠 있어요. 7시 정도면 아직 한 30도 정도에 떠 있어요. 예? 그 지평선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7시 정도면. 사실 30도 고도로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는 거의 직사광선보다 조금 낮은 정도잖아요. 그럴 때는 노을이 안 져요. 왜냐하면 아시죠? 그 태양으로부터 낮까지의 거리 사이에 있는 대기의 두께가 별로 안 높잖아요. 안 두꺼우니까 그냥 햇빛이 그대로 오고 그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태양 사이에 대기의 두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빨간 적외선, 빨간 파는 그걸 뚫고 오기 때문에 빨간 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을이 빨간 거 아시죠? 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예. 갑자기 머리 아픈데요? 좀 아픕니까? 편두통이. 하여튼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 저녁 7시 정도면 아직은 태양은 그 노란색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제 빨갛게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 일반 대기 두께도 두께지만 캐나다에선 산불 먼지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였다시피 노스캐롤라이나에 아직도 캐나다 산불의 그 먼지가 아직도 있어요. 그 뉴저지는 지금 어때요?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이제는. 네, 그런데 비가 와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맞아요. 그게 아직 그냥 가시지 않더라고요. 난 그때 산불이 한 번 나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인 줄 알았더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계속 뿌여요. 여기도 노스캐나다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직 그 산불 영향이 아직 사우스캐나다, 조지아 다 있대요. 아직까지도. 오늘 뉴스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자, 우리 기후 문제 이거는 그냥 뭐 반복되니까 지겹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치를 보면서 이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몇 월이에요? 7월이죠. 7월. 네. 아직 9월까지 계속 더 뜨거워질 거거든요. 지금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올해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현재 미국에서만 이 고온으로 인해서 18명인가 죽었다는데 자, 9월까지 갈 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후학자가 그러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그 지금 온난화가 지금 급발진하듯이 갑자기 차가 튕겨나가듯이 더워지는 바람에 지금 대책을 강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를 자꾸 완화하지 말고 뭐 좀 규제를 더 강화해서 환경을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뭐 지금 뭐 산사태도 겪고 수몰되시는 분들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좀 뭔가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그런 움직임, 그런 무브먼트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좀 선진국형 좀 리더가 됐으면 좀 들으신 애청자분들은 물도 좀 주변에 놓아두시고 차 안에 혹시라도 뭐 여분의 좀 마음의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예전에 뭐 영화도 소개해드리고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하나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날이 무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영화 한 편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인도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 하면 뭐 춤추는 뭐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고 하실 텐데, 이 제목이 더 화이트 타이거입니다. 하얀 호랑이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영화는 이제 카스트 제도와 이제 돈에 쩌든 그런 현대 사회를 좀 빗대어서 그린 영화고요. 그 예전에 그 기생충이 무슨 뭐 상 받았잖아요. 네, 그 무슨 상이 네. 오스카 상인가요? 그렇죠. 네, 뭐 아카데미. 예, 아카데미. 예, 뭐 그런 상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2, 3년 전 영화인데 뭐 이 영화가 장점이 뭐 이 장면에서는 슬퍼야 돼, 이 장면에서는 웃어야 돼, 뭐 이런 것이 없이 뭐 감정몰이가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런 현실을 그려낸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어지는 여름밤 영화 한 편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예, 더 화이트 타이거입니다. 인도 영화예요. 예. 다음 주에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건강한 정치 소식을 좀 준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는데요. 애청자분들 더위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